네, 바로 힘든 시장,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파란불 굉장히 힘드시죠? 이런 힘든 시장일수록,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초에. 그래서, 가장 기초는 가치 투자죠. 그래서 가치 투자, 오늘 가치 투자의 대가인 바로 워렌 버핏이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하죠. 그래서 힘든 시장, 뭐 시장에 피가 흘러 넘칠 때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 뭐 이런 말을 해요. 피가 낭자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총칼은 없지만 그래도 피가 흘러 넘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과거에 이제 뭐 2008년 그때 이제 금융 위기 때도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힘든 그 아주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대박을 냈던 것이 워렌 버핏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버핏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힘든 시장이 매수에 아주 좋은 타이밍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2152명. 근데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버핏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런 기회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일단은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왜 대기업이냐? 대기업. 바로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을 좀 투자를 했었어요. 버핏이. 근데 중소기업을 한 몇십 년 전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몇 번 봤습니다. 손해를 몇 번 보니까 이 중소기업은 좀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버핏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규모도 작고 또 이 거친 풍파,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요. 바람이 밖에서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흔들리는 거죠. 흔들려서 뭐 쉽게 무너져요. 수익이 잘 나오다가도 쉽게 무너져서 바닥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버핏은 이거 중소기업은 안 되겠다. 대기업 위주로. 특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 그쵸? 브랜드 가치.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 그쵸?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기업.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그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LG, 미정도, 뭐 신세계 이런 것들 이런 대기업들을 좀 선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버핏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좀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핏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던가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이런 뭔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좀 친화적인 친밀한 이런 기업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B2B 여러분 B2B라는 거 아시죠? B2B. B2B는 뭡니까? 일단 기업 기업에서 기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B2B보다는 B2C를 좋아했습니다. B는 여기서 기업을 말해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뭐 이런 건데 B2C는 뭡니까? B2C는 바로 이 C가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주라던가 현대백화점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신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코카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좋아했다. 코카콜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콜라 대기업이죠. 이런 것에다가 좀 중장기 투자를 한다. 또라는 점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질레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질레트는 여러분 면도기예요, 면도기. 면도기 하는데 버핏이 한 말이 뭐냐면은 버핏이 매일 아침 이 남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이 이 수염이 잘한다. 수염이 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염이 잘하면 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레트 면도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 세계 남자들이 매일 아침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는 것이 너무 자신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것이 자기가 투자한 이 장기 투자를 했어요. 질레트 면도기에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레트가 그만큼 이 질레트 면도기는 되게 유명하죠. 면도기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런 대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수익력을 입증한 기업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좋아야 된다. 일단 수익이 좋아야 된다는데, 과거에 이제 버크셔 더웨이에 이 섬유 회사였던 버크셔 더웨이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 버크셔 더웨이가. 근데 수익이 안 좋은데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계속 얘가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제 회생시키려고. 그래서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섬유 사업부를 폐쇄시켰죠. 그 시설이라든가 공장, 기계 이런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적자나는 사업부, 적자나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자나는 회사. 그 전에는 사실 버핏이 적자나는 회사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적자나는 회사 공격적으로 해서 자기가 인수합병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흑자로 되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패기가 넘치던 버핏은 적자? 좋아, 내가 맞붙어서 흑자로 바꾼다. 그리고 주가 끌어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버크셔에 대해서 한번 크게 물리고 나서 크게 물렸죠. 물려가지고 그 뒤로는 수익성을 중요시 생각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투자를 안 했어요. 어떤 거냐면 미래 이익의 추정,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흑자로 바뀔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컨센서스.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우리 증권사에서 예상치 컨센서스 나올 때 흑자 전환 예상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 것들도 안 믿어요. 이 버핏 씨는 안 믿습니다. 왜냐? 미래 이익 추정치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다음 분기 때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도 안 믿고 실제로 좋아졌다라고 합시다. 좋아졌어요. 만약에 2015년까지는 그 적자 기업이었는데 2016년에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 좋죠. 사실상 우리가 되게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런 회생형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거. 적자에서 흑자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바뀌었고 재무제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 기업 버핏이 투자할까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흑자 전환해도 확실히 팩트로서 흑자 전환했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바로 지속적인 수익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2015년까지 마이너스였잖아요. 버핏은 이런 마이너스 나오는 이런 기업들 말고 막 5년 연속 수익, 10년 연속 흑자 이런 회사를 좋아한 겁니다. 10년 연속 흑자. 코카콜라 보세요. 코카콜라 보시면은 매년마다 콜라를 따박따박 팔아가지고 따박따박 수익을 엄청나게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회생한다, 기업이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도 안 좋아요. 살아나는 것도 안 좋고 원래 잘 나가는 놈을 고른다. 원래 잘하는 놈을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반에서 옛날 공부할 때 보면은 막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친구도 있죠.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 50등 하다가 막 3등을 올랐어요. 이런 애가 있고 원래 2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2등 하는 애인데 2등 하는데 또 2등이야. 또 2등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2등 하던 친구가 3년 뒤에도 2등 하는데 50등 하던 친구가 3등을 올랐습니다. 그러면 50등에서 3등을 올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얘는 그냥 2등이고 얘는 3등을 올랐으니까 얘가 조금만 공부 더 하면은 얘가 1등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에다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버핏은 얘한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버핏은 얘한테만 투자하는 거예요. 버핏은 2등 하던 애가 그냥 그대로 2등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50등이 3등 올라와봤자 얘는 다시 1등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30등으로 떨어질 수 있다. 30등으로. 얘 불안하다. 이렇게 뭔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일정한 수익, 일정한 고수익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한 거죠. 대기업들은 보통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일정한 부분들만큼만 이제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겠다. 대박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랄프 엔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랄프 엔저라는 사람인데 랄프 엔저는 소형주 투자를 즐겼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죠. 버핏이랑 랄프 엔저는 소형주 투자를 했는데
반대되는 부분이고, 사실 피터 린치,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 불리죠. 펀드 매니저 중에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소형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소형주, 중소형주를 또 기업 탐방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소형주 투자를 많이 했는데, 버핏은 소형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투자자들, 투자의 대가들마다 이 스타일이 달라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기업이 다시 적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기업도 안 좋아한다. 흑자 전환 기업도 꺼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코카콜라나 질레트처럼 항상 10년 전에도 잘했고 5년 전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런 기업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부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회사. 부채 비율이 작은 회사, 빚이 많지 않아야 돼. 빚. 여러분, 빚이 많으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시달립니까? 되게 아니 조급하죠. 빚쟁이들 막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까봐. 거기다가 이제 그 이자까지 해서 엄청나게 짜증이 납니다. 이자까지.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빚이 많은 회사는 이자 갚느라고 허겁지겁 되고, 기업들이 또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만 이렇게 대출하면 되는데, 부채를 올려서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채도 씁니다. 사채도 실제로 쓰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업체 있잖아요. 뭐 러시안 캐시라던가 이런 거 있죠. 그쵸? 산화머니 이런 회사들, 이런 대부업체들로부터 기업들이 빚을 져요. 실제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왜 빚을 지냐면은 그 대부업체에서 이제 이게 돈을 빌리면은 그게 재무제표상에서 부채 비율로 잡히질 않아요. 부채 비율로 잡히질 않기 때문에 회계법상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몰래 빌리는 겁니다. 투자자들 몰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빚이 많은 회사는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꺼려했다. 그래서 빚을 사용하지 않고도, 빚지지 않고도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높은 기업, 이거를 선호했죠. 수익성, 이것도 수익성하고 맞물리는 건데, ROE라는 것은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좀 사용하지 않아도 ROE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은 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생각 못하는 건데, 경영자가 있는 기업을 선호를 했어요. 경영자가 있는 기업.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회사든 당연히 경영자가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가 있는 기업은 뭐냐면은 그 우수한 경영자입니다. 우수한 경영자가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좀 판별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경영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영자가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뉴스 기사만 봐도 경영자가 좀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가치관이 어떤지, 뭐 정가 몇 펌인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기업의 총수들, 요즘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지금 감옥을 가는 마당에 대부분의 회사 또 많이 감옥을 갑니다. 실제로 회사 대표들이 감옥을 많이 가고, 과거의 전적이 어땠는지, 왜 감옥을 갔는지, 이런 것도 있죠. 횡령죄인지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되게 그런 회사가 우수한 경영자가 있다고 볼 수 없죠. 그쵸? 우수한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자를 또 만나봐야 되죠. 버핏은 만나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 그리고 경영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 기업. 그렇죠. 경영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있고, 경영자가 자기 애사심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경영권을 뺏기는 거죠. 뭐 인수합병 된다. 다른 사람이 인수해야 한다. 애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내가 우리 기업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업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몸바쳐 희생할 거라면 내가 가진 회사, 내가 경영하는 회사를, 주식을 사야죠. 많이 사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주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버핏은 경영자 양성을 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버핏이 이제 자금이 크니까 인수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기업을 기업 주식을 사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주식을 사는 거지만 버핏은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자회사로 두는 개념인데, 내가 경영자를 뭐 키울 수 없다. 내가 언제
경영자한테 뭐 밥 먹여주고 뭐 떠먹여주고 언제 다 하냐. 그냥 원래 우수한 놈을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경영자가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데 요거 사업 내용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거 좋아요. 버핏은 복잡한 거 싫어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단순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맞물리는데 그 대기업 중에서도 코카콜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질레트 얼마나 단순합니까? 코카콜라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코카콜라 저기 초등학생들도 코카콜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햄버거 가게, 뭐 피자 가게 가면 코카콜라 다 있잖아요. 그쵸? 콜라요, 그냥 콜라. 아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 질레트 면도기 그냥 수염 깎는 거죠. 수염 깎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인데 핸드폰 부품에 신소재를 개발한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모릅니다. 잘 모르죠. 신약 사업이 나왔어. 신약 개발했다. 임상시험에서 이상까지 마쳤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막 어려워요, 되게. 무슨 신약을 했는데 뭐 단백질 뭐 주사제를 뭐 복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래요. 버핏도 모르는 거예요. 버핏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멍청하다고 했어요. 왜냐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뭐 신약이라던가 반도체 이런 거 있죠. 반도체 굉장히 이 프로들이 다루는 거죠. 반도체 이런 거 너무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넷 주들도 난 몰라. 나는 그냥 모르니까 난 그냥 콜라나 팔래 이렇게 해서 콜라 잘 팔아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콜라는 단순하지만 반도체는 어려워요. 그리고 질레트 면도기는 단순하지만 바로 뭐예요? 컴퓨터, 핸드폰, 모바일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죠. 거의 뭐 1년에 2배씩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에 2배씩.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은 경쟁자가 많고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경쟁자가 갑자기 내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반도체 실력으로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반도체를 개발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1년에 2배씩 성장하는 이런 사업에서는 1년 뒤에 나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가 생기면 나는 밀리는 겁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밀릴 일이 없죠. 왜냐 그 밑에 뭐 파리로 콜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콜라들 많이 등장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진 않았어요. 아직 다 망하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 좋은 회사들이긴 한데 코카콜라의 이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버핏의 좋아하는 기업 이런 것들 우리가 투자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